네, 안녕하세요. 경희대학교에서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.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도킹 서울 프로젝트에서 과학자의 시선으로 이 만들어지는 미술 작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기 참여했고요. 도킹 서울이 있는, 이 작품이 있는 장소는 옛날 서울역 옆에 붙어 있었던 주차장이었거든요. 주차장 건물인데 그곳을 바꿔서 그것과 현재 서울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서울로 7017과를 연결하는 접점 부분에 바로 예술로 충만한 미술작품으로 충만한 공간을 만들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핵심으로 삼았던 것은 예술과 과학기술과의 접점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. 아마 제 생각은 이 서울역이라는 곳이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아주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던 과학기술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런 장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과 무언가 이 시민들이 다니는 이 산책로를 연결할 때 과학과 예술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접점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. 그래서 천문학, 물리학, 생물학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서 많은 그 작품들이 이 공간에서 잘 녹아 들어가서 과학기술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. 사실 이 양정욱 작가의 이 작품은 이 공간의 가장 인간적인 작품이랄까? 그러니까 원래 이 공간은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원래 자동차가 움직이던 그 길이에요.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을 인간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동하는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된다는 뜻인데요. 저는 이 작가의 시에서 한 구절이 딱 머리에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을 뒤에서 봤을 때 사람은 이제 이족보행하는 동물이거든요. 이족보행하는 동물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어깨가 움직이게 돼요. 이렇게. 바로 그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어깨의 움직임을 형상화하지 않았을까. 시에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작가가 이 공간을 지금 자동차의 이동 공간으로부터 인간의 이동 공간으로 바꾸고 있구나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정말 제목이 노골적인 제목인데요.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이렇게 보시면 작품 속에 진짜 존재하지 않는 어떤 화면이 나올 텐데 그 화면은 물론 도킹 서울 이 공간과 비슷하게 생긴 공간이에요. 가운데 내정이 있는 둘러싸인 공간을 보게 될 텐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이 보입니다. 뭔가 이 안쪽과 내 등 쪽과 내 앞쪽 모두에 다 내정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이 공간을 작은 공간에 가두질 않고 전체로 확장한다고 할까? 이 도킹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시공간을 확장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전시 전체의 개념을 살린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의 보는 그 관측 시점이 바뀜에 따라서 화면이 반응해서 바뀌어요.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공간을 보고 있나?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. 전시 전체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된 좋은 작품이고 재미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에요. 이 원형을 이렇게 잘라서 만든 건데요. 아래로 푹 눌러버리면 둥그런 원형의 2차원 평면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.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쭉 늘어뜨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공간은 주차장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거든요. 그 나선이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 나선의 형태로 설치된 정말 많은 것들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작품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작아지는 경험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숨겨놓은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한다면 많은 경우 동그라미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나 달 같은 것들이 이제 원형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를 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. 그게 바로 구예요. 그 구를 형상화한 이 원형, 하늘의 별의 모습은 원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별을 형상화하고 우주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작품이고 이 아래에 있는 정세용 작가의 그 작품과 더불어서 꿰뚫어 놓은 그러면서 우주를 반영하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조화를 이룬 작품이 아닐까. 72명, 그렇죠? 72명의 시민들의 우주의 색깔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그걸 쭉 붙여놨더라고요. 그 색깔이 실제로 이제 빛으로 구현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우선 이 작품이 만들어진 방식이 이 도킹 서울이라는 이 기본 주제에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.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들의 생각을 여기 담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. 더더군다나 그것이 이 전체 작품의 총 주제인 우주와 천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색으로 구현하는 그건 그 아이디어 자체가 100점이죠.
일단 과학자가 이 작품을 볼 때 느꼈던 거는 하늘의 색깔이라. 하늘의 색깔이라는 질문을 과학자에게 하면 아무도 답 못할 거예요. 하늘이라는 것이, 우주는 기본적으로 빛이 없어요. 우주의 색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지구에서 인간의 눈을 통해서 본 대기에 부딪힌 태양 광의 색깔을 우주의 색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써 있는 수많은 색깔과 그 색깔에 담긴 내용들은 모두 다 태양의 색깔입니다. 태양과 공기의 반응이 만들어낸 색깔이죠. 어쨌든 저는 그것이 가장 솔직한 시민들의 우주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. 그래서 아주 전 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건 사실 저는 딱 보는 순간 이제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, 야,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? 저렇게 작은 조각들을, 더군다나 바닥이 평평하지 않잖아요? 기울어져 있는 바닥에다가 이거를 정확히 계산을 다 해서 착착착착 맞춰서 딱 구조물이 안정하게 되도록 처음에 계획을 다 해야 돼요.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이제 만들 때에는 공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. 근데 아마도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가는 방식일지 몰라요. 지구상의 생명체는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쭉 진화를 해온 거거든요. 그 복잡한 그 생명체의 그물을 형상화한 건데, 그 어려움들이 끝없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생명의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이 방식 자체에도 뭔가 이 김지원 작가가 말하고 싶은 생명의 어떤 뜻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.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이 전시 공간을 확장한다는 것은 좋은 개념 같아요. 가상 공간에 이 전시의 일부를 넣어두거나 또 다른 형태의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 도킹 서울이라는 기본 개념, 큰 주제를 생각했을 때 이 작품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서울 시민들을 인터뷰해서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각들, 경험들을 쭉 모아놨는데요.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각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작품이랄까. 정말 학생들이 그린 여러 가지 그림 작품들이 있는데요. 그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작품 속의 작품 전시이죠. 그런 공간도 있고.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메타버스가 가상 공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곳을 다니면은 아무래도 실제 공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, 이곳을 다닐 때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. 그 소리가 바로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태양의 소리죠. 그러니까 또 이제 공감각이죠.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상이한 공간을 맞춰주려는 작가의 노력이 또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공간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작가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. 다음에 이 전시 공간을 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를 만들기에 좋은 공간은 아니에요. 자동차가 다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아마 엄청난 챌린지였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딛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서울시에서 준비한 이 예술 공간에 이 천문과 물리와 이 우주를 담아놓은 이 공간들의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킨 이 작가들의 노력을 한번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.